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열두 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급등주 대박쇼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에 대한 실망 매물이 좀 출회하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없다라는 점 때문에 지수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고요. 기다리던 엔비디아 실적도 나왔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그리고 7배가량 폭증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습니다만 4분기에는 수출 제한으로 중국향 판매가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에게도 좀 약세 흐름 계속해서 좀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상황 함께 먼저 보실 텐데요. 코스피는 0.33% 하락하면서 그래도 2,500선은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대비해서 소폭 좀 올라온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56% 하락했고요. 812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덜어내고 있고요. 장 초반 대비해서 계속해서 등락을 좀 거듭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정보가 더 필요하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임상현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미국 시장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양시장에서 좀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자, 그 FOMC 회의록 그 내용 속에서 많은 해석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 내용들은 없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당분간 그 현재 정책적인 어떤 변화를 멈추고 인플레이션을 추이를 관찰을 좀 하겠다 하는 어떤 의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유지됐는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판단을 하겠다 하는 그런 뜻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어떤 그 변화는 좀 없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언급을 좀 했던 어떤 내용의 연장선에서 시장이 약간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특별한 변동성, 그다음에 이제 경기에 대한 특별한 변동성이 크게 어떤 나와주지 않는다면은 금리 동결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쉬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움직임을 잠깐 보시면은 지금 전체 코스피 지수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역헤드앤숄더 지난번에 어떤 변곡점은 저점과 추가 저점이 지금 중요한 변곡이 한 달 정도가 좀 됐죠. 그래서 이 저점하고 20일 전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하나 이제 변동성이 나와줄 수는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어떤 변동성이냐면은 실제적으로 이 직전 고점 위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약간 움직여주면은 움직여주다가 20일 전후에서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은 층 돌파가 진행이 된다. 원래는 이중 눌림목 보이고 탄생 파동을 보이고 이렇게 이제 N자형으로 이제 급등을 해야 되죠. 힘이 강하다 보면은 외바닥을 보이고 현재 2층 상단 돌파하는 시점하고 20일이 약간 일치할 수가 있는 그런 강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이렇게 되든가 아니면은 20일 동안 상승에 대한 어떤 일시 페인트 어떤 조정을 보인 다음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봉상에 지금 현재 4주 연속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속임수 음봉 하나 정도는 나와줄 여지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강세장인 경우는 횡보만 하고 계속해서 연달아 갈 소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바닥에서 이중 바닥을 찍고 또는 한번 잠깐 반등한 뒤에 숨구르게 한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에 대한 순환매가 왕성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할 필요가 있고 다만 지수는 약간 잊어버리자 다만 종목에 집중하는 전략들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급등주 대박쇼 오전장 핫상한가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조금은 쉬어가는 분위기 보이고 있는데요. 차트상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보다는 종목에도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테마 장세 대비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전장 핫상한가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에코볼트입니다. LED 조명 모듈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최대 주주를 대상으로 50억 원 규모의 제3자 유상 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네오리진입니다. 게임 사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개최됐던 지스타 2023에서 네오리진은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게 되면서 오늘장에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덕성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초전도체 관련한 테마가 시세를 내고 있는데요. 덕성은 과거에 초전도체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했다라는 점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좀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지만 오전장을 뜨겁게 달궜던 핫상한가 종목들 만나봤습니다. 그중에서 베스트 종목 한 종목 꼽아주실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덕성입니다. 네, 오늘 베스트 종목 덕성 꼽아주셨습니다. 초전도체 테마입니다. 아무래도 한번 주가가 팍 폭발적인 성장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좀 우르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아직 가시화된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투자할 때 조금은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베스트 종목인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LK99 초전도 이제 관련된 부분들은 상온 초전도체입니다. 이게 논문 심사가 계속해서 이제 길어지고 있는 그럼 올해는 이제 9월 정도에 나오기로 했던 논문에 좀 해당이 되는데 10월, 11월 거의 예정 기간에 2달을 넘겨서 좀 조용 좀 하고 있는데 국내 좋은 초전도 학회는 LK99가 재현 실험을 했더니 가짜다 하는 백서 보고서를 조만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늘 갑자기 이제 상한가를 좀 친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거는 뉴스에 나오지 않았던 그 내용인데 이제 비공식적인 루머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APL 머티리얼즈에 등재가 되는데 APL 머티리얼즈의 모 기관인 현재 AIP에서 사전 승인이 논문이 됐다는 그런 루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급등하지 않았느냐 좀 생각이 되고 현재 APL 머티리얼즈는 논문 심사 통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논문이 통과가 되면은 국내 이제 초전도 학회에서는 이 물질이 가짜다. 이렇게 발표하는 아주 약간 우스운 일이 이제 발생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만큼 레시피가 있어도 그걸 재현하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숨은 어떤 노하우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학문 간의 어떤 학파 간의 이해관계가 좀 깔려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논문 심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발달을 실제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을 만들어서 이걸 상용화하고 하게 되면은 실제 논문은 가짜고
없다 하는데 실제 물건이 돌아다니는 것은 언밸런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좀 약간은 좀 미묘한 어떤 또는 민감한 어떤 흐름이 초전도체에서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CCS 같은 경우는 실제 연구에 참여했던 이사를 현재 그 스카우트해서 상용화 시도를 좀 하겠다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진척들이 실제로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제 어떤 근거가 있는 물질에 좀 해당이 된다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논문 심사, 그다음에 조원 학회의 뭐 가짜 발표 이에 상관없이 실제 물건이 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살아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덕성 같은 경우에 오늘 뭐 상한가를 갔는데 파워로직스나 뭐 선암 이 종목이 후발주는 있습니다. 바닥권에서 다 빠지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루머 때문에 아직 언제 이제 발표가 될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하루 이틀 숨고르기가 되더라도 뭐 계속해서 기대감들이 좀 살아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더 이제 치고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좀 있어서 지금은 좀 보류고요. 만약에 조정이 되면은 바닥권에 있는 선암이나 바닥권에 있는 어떤 파워로직스 이런 부분들은 다른 테마하고도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선암 같은 경우는 실제 조온 초전도체 관련된 어떤 생산 어떤 부품을 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뭐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가 좀 있겠습니다. 네, 베스트 종목으로 우선은 덕성을 꼽아주셨습니다. 차트상 봤을 때는 보류, 조정 시에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선암과 파워로직스 종목까지 함께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정리를 좀 해보고요. 오후장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종목, 인기주 종목 두 가지 꼽아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인기주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예. 지난주부터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이 시행이 됐잖아요. 그날 예. 하루는 좀 약세를 보이다가 다시 한번 예. 상승 탄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워낙 많이 좀 유명하죠. 근데 다시 한번 리뷰 차원에서 본다면은 삼성이 이제 대주주로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삼성 계열사로 이제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밸류체인상으로 보면은 최상단의 어떤 로봇의 생태계 최상단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사족 보행이 있고 나머지는 이동식 로봇, 뭐 그다음 밑에는 협동 로봇, 뭐 이런 부분까지 쭉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는데, 가장 최상위 정점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어떤 상용화가 내년에 미국에서 계속 실현이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많이 깔려 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두산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에서는 현재 최고의 어떤 그 현재 기술력이나 또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먼저 급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뭐 크게 급등하지 않았지만은 두산 로보틱스의 후발주로서 현재 움직여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합이지만은 현재 인기주로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부분들이 연초 다시 말해서 1월 달부터 계속해서 급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1월 달에 연초의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하고 안착을 하고 재상승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세가 계속해서 이탈했다가 회복하고 이탈했다가 회복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 좀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에 고점에서 급락을 좀 했어도 현재 이 절반을 좀 회복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무너지지 않고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절반을 돌파하면은
이거는 가는 차트의 모습이 좀 해당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3파동의 조건이 20일 주기 탄생 파동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이 20일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후장의 인기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살펴봤습니다. 로봇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장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 연초에 있었던 고점 돌파한 후에 재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으니까요. 오늘 장 막판까지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인기주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SBB테크입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같은 로봇 관련주인데 특히 감속기 부분에 좀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속도를 좀 제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로봇에 예. 있어서는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예. 이 종목을 왜 오후장에서 좀 주목을 해야 할까요? 보통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가 아니라 일반 엔진차는 이제 변속기하고 엔진이 하나의 세트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로봇 같은 경우는 감속기하고 모터하고 하나의 세트로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이 세트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이제 액추레이터라고 합니다. 근데 모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감속기 부분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감속기는 이 부분은 이제 변속기 역할을 좀 하기 때문에 로봇의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모두 이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밀한 기술이 요구가 좀 되고 있는데 SBB테크는 이 감속기 안에 이제 베어링이 있고 베어링 안에 이제 세라믹 볼이 있는데 세라믹 볼부터 출발해서 베어링부터 해서 현재 감속기까지 액추레이터까지 약간 기술을 계속해서 수직 계열로 완성을 좀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제 국내 로봇용 정밀 감속기 생산 기업 중에 최대 규모로 생산 캐파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 대장주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순환매로서 약간 올라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차례 15,000원에서 9만 원까지 굉장히 크게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미래 성장성이 뛰어나더라도 이렇게 급등해주면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당연히 거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오랜 동안 현재 좀 진행이 되다가 조정이 거의 끝나는 시점에 좀 해당이 되고 다시 한번 현재 머리를 들고 횡보를 좀 해주고 있고요. 21일과 60일이 골든 크로스가 임박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튀어올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순환매 차원에서 약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도 그 20일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2차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SBB테크 부분들을 잘 볼 필요가 있고 이와 이제 비슷한 현재 업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그 현재 SPG라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 두 개를 한번 이제 비교를 좀 해보면서 매매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인기주 종목으로 SBB테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가고 멈추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제어가 좀 속도 제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속기가 반드시 들어가줘야 하는데요. 관련해서 SBB테크 순환매 차원에서 오늘 좀 오르고 있고요. 추가적인 종목으로 SPG까지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장중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전장 하상한가 종목 그리고 오후장을 대비할 인기주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급등주 대박쇼,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증시 이슈를 소개해드리고요. 관련된 수혜주들까지 함께 차례로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주제는 이온 주입과 금속 배선 공정입니다. 포토 그리고 식각, 어제 증착 이 과정까지 이어서 오늘 이온 주입과 금속에 관련해서 배선 공정까지 살펴볼 텐데요. 일단 증착 공정까지 잘 따라서 왔다면 웨이퍼 위에 방막이 형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성질을 최적화하거나 혹은 특정 기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온 주입이 꼭 필요한데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금속 배선 과정까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하나씩 알아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하고 내일이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내용이 약간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실제 이제 수혜주는 그렇게 적지만은 원리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온 주입이 어떤 거냐 하면은 보통 찾아보면은 이제 불순물 주입해서 반도체 성질을 갖는다 이 정도밖에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는 뭐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를 보시면은 이 기계는 이제 이온을 생성하는 기계. 그 다음에 이온을 통해서 이제 빔을 발사를 해서 이온을 주입을 한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웨이퍼 기판에다가 양이온, 특히 양이온이죠. 양이온이란 것은 전자를 잃은 현재 순수한 양이온 이 부분들을 웨이퍼에 발사를 하게 됩니다. 왜 발사를 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약간 이렇게 수직이 아니라 약간 경사지게 발사를 이렇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 웨이퍼 위에 현재 폴리실리콘 위에 이제 이 모양이 있고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이렇게 그 사이에만 발생이 좀 되죠. 그래서 왜 여기만 발생이 될까 약간 궁금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사이에 발생이 되면은 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N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발사를 좀 하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인데 여기다 발사하는 이유가 하나 이제 밝혀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발산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순수한 실리콘은 Si 원자가 이렇게 촘촘히 정배열로 되어 있는데 현재 양이온을 발사하게 되면은 그 속에서 현재 이 실리콘 입자가 튀어나오고 그 사이에 뭐가 되냐면은 특정 원소의 양이온이 이게 첨가가 됩니다. 이게 뭐가 뭐 대단할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의아하실 분이 많습니다. 뭐 불순물이 섞였다고 해서 뭐 전기가 잘 통하나 이렇게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좀 있을 건데. 자,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실리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실리콘 원자가 있으면은 실리콘 주변에 전자가 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공유전자라고 합니다. 겹쳐지는 부분에 전자를 공유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주는데 보통 8개가 존재를 좀 합니다. 근데 8개가 존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실리콘이 8개, 공유전자 포함해서 8개가 있는데 이 다른 원자를 이렇게 치환하게 되면은 다른 원자는 6개밖에 필요가 없다 하면 어째요? 2개가 남아돌잖아요. 그 원자는 나는 6개밖에 필요 없다 하게 되면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전자가 또 돌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물질, 비란 물질을 투여하게 되면은 나는 현재 이 부분이 나는 여기를 보이는 여기는 이제 많은 것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SI보다 적게만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많게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고 그래서 방출을 하게 되고 요거는 적게 또 필요하다 하면은 하나의 빈 홀이 있습니다. 자리가 비었습니다. 전자가.
그러니까 전자를 수용하려는 그 성질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자가 남어돌게 필요 없는 전자가 방출하게 되면은 현재 자유전자가 되고 N형 도핑이 되고 그다음에 전공 빈자리가 생겨나면은 언제든지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되면은 P형 현재 도핑이 되기 때문에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한다는 것은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원천적인 어떤 특징을 현재 생겨날 수가 있다. 그래서 실리콘이 순수한 상태에서는 전혀 전자가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서 첨가에 따라서 자유전자가 떠돌게 하는 어떤 원자 물질로 취향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는 빈자리를 수용할 수 있는 언제든지 음이온만 있으면 내가 수용하겠다는 이런 걸로 바뀌게 되는 그런 속성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만들 때 뭐냐면은 요거는 옛날 이제 구형의 이제 트랜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부분에 전압을 가게 해주면은 C하고 E라는 걸 통해서 전류를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트랜지스터는 뭐냐면은 전류를 컨트롤하는 어떤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게 반도체로 오게 되면은 이 컨트롤 역할을 게이트라는 것이 있고 나머지 두 개의 극이 있는데 하나는 소스라는 것이 있고 드레인이라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게이트에 현재 전류를 강하게 흘려주면은 기판에 있는 전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리 역할을 하고 소스에 있는 현재 남아도는 현재 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드레인까지 부족한 전자 부분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극이 있는 것입니다.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한쪽 면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제 도핑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자를 남아돌게 하고 또는 부족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이온 빔을 현재 만들어주는 그런 요소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현재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부분에서 옛날 요거는 약간 어려운 이야기인데 반도체는 뭐 NPN 초기에 뭐 PNP 뭐 이런 반도체가 유행을 했었습니다. 초기에 이거를 트랜지스터를 이 실리콘 기판 위에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게이트 옆에 소스 드레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자를 남어돌게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은 NPN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로 NMOS라는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현재 게이트로 전압을 넣어주면은 소스에서 드레인으로 전류가 흘러가는 그런 성질, 이게 실리콘 기판 위에서 흘러가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트랜지스터를 만든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이걸 실리콘 기판에 있으면은 그걸 수천만 개,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요거를 다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요거는 쉽게 이제 표현하는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게이트에 압력을 가면 바로 압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슐레이터, 절연체를 놓고 현재 전압을 넣어주면은 떠돌고 있는 이제 실리콘에 떠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떠오르면서 다리 역할을 좀 해주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마이너스 전자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들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스극, 드레인극 이렇게 극을 올리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이제 다리가 존재를 좀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반도체 기판을 만들 때 이런 부분이 있죠. 소스극도 만들고 게이트극도 만들고 드레인극. 게이트를 통해서 소스하고 드레인이 사이에 밑에 하부에
전자를 포함하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들이 D램 반도체 또는 현재 랜드 프레시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랜지스터를 제일 밑바탕에 현재 실리콘 위에 그 바둑판 모양으로 어마어마하게 미세하게 그걸 계속해서 집어넣는 부분이 있고 위에 이제 전극이 있잖아요. 그 전극을 회로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회로가 계속해서 이루고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다. 이게 이제 반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다 보니까 현재 드레인 그다음에 소스 이 전극을 현재 회로로 만들기 때문에 구리 증착을 통해서 회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수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착 뭐 이렇게 해서 현재 구리선이나 이런 것들이 회로가 계속 올라가고 또 위에서는 다시 수평으로 회로가 깔리고 다양한 회로 어떤 루트에 따라서 깔리고 또 올라가고 회로가 깔리고 계속해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최위쪽에서는 전압이 형성이 되는 것들이 좀 생겨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로는 다소 약간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내일 이렇게 완결편으로 보시면은 반도체가 이것이구나. 이걸 확실히 좀 아실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걸 단면으로 한번 끊어보면은 이렇게 좀 되는 거죠. 제일 밑에가 현재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부분들, 그 다음에 위쪽이 이제 금속 배선으로 쭉 올라가는 모습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속 층층이 이렇게 건물을 짓듯이 쌓아 올리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현재 커패시터 부분들도 이제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내일 마지막에 완결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미세회로를 더 미세회로를 하기 때문에 층이 계속해서 여러 층이 생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모습이 되는 겁니다. 건물을 짓듯이 기둥보 이렇게 층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제가 항시 반도체라는 것은 건물을 짓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실제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는 트랜지스터를 만드는 그런 거 있고 위에 세 개의 전극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복잡한 회로를 거쳐서 약간 움직여주고 있죠. 그래서 층 올라갈 때 연결되는 현재 금속층, 그다음에 연결이 안 된 보이지 않는 절연층 이렇게 하면서 층층이 올라가는 것들이 실제 반도체의 모습이다. 그래서 반도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재 건축물을 실제 모든 것을 화학적으로 사람이 손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이거를 전부 다 트랜지스터를 수천만 개를 만들고 그 위에 화학적으로 배선을 다 까는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장비 업체는 다 오늘로써 마스터를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내 기술 부품이 제로인 경우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노광공정, 그다음에 이온주입 이런 부분들이 빔을 만들기 때문에 거의 국내 수준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오늘 이온주입 배선 부분까지 마스터를 좀 했던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뭐냐?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이걸 위쪽으로 수직으로 배선을 까는 작업이 반도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슈 포커스 주제 살펴봤습니다. 이온 주입,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 그리고 배선 공정 같은 경우에는 구리 증착을 통해서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쌓아 올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일 또 총 정리 한 번 더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수혜주들은 잠시 후에 차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100%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종목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오늘은 AS 차원에서 11월 10일에 소개해드렸던 제주 반도체에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까 합니다. 본사가 제주도에 있다는 점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저전력 반도체 이쪽으로 좀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네. 나는데요. 얼마나 힘을 좀 더 받아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틈새 시장이 좀 현재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전력, 그러니까 틈새 시장, 반도체, 이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보조 이제 현재 메모리 쪽,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쪽 이런 부분들이 저전력으로 계속해서 현재 메모리 역량이 적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또 소모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제시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디램 쪽에 유일한 중소기업인데 이때 당시에 제시를 했죠. 그래서 한번 크게 올라주고 지금은 직전 고점에서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눌림목의 어떤 흐름들이 최근 2, 3일 정도 나왔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도 가능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들이 현재 관심이 있으시면은 아래 노란톡 오셔서 많은 내용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네, AS 차원에서 제주 반도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11월 10일에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8거래일 만에 15%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을 했는데요. 관련돼서 정보 더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혜주들도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위 동메달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3위는 AP 시스템입니다. 네, 3위 동메달 AP 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SK 온 미국 공장에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예. 결국에 2차 전지 사업으로 뭔가 좀 재도약을 하려는 느낌인데 오늘 주제는 반도체잖아요. 예. 왜 동메달로 꼽아주셨을까요? 어닐링 방식을 좀 사용하는 부분들이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이제 AP 시스템은 원래 이제 반도체 회사는 아니고 LCD, LED 이런 쪽의 어떤 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닐링 쪽에 강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APS 홀딩스 모회사가 APS 홀딩스고요. 자회사가 AP 시스템이나 많은 부분인데 넥스틴도 이 회사가 지주회사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이 회사 이제 부분들을 뉴스에 현재 화면에 보시다시피 레이저 어떤 장비, 그 다음에 증착 장비 이 부분들, 모듈 장비 이 부분까지 좀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들은 현재 래피드 서멀 프로세싱 기계, 다시 말해서 열 처리를 하는 장비가 유일하게 좀 해당이 좀 되죠. 그래서 유일한 장비 업체인데 어떤 열 처리냐면은 웨이퍼를 여러 개를 한 번에 그 열을 올리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고 웨이퍼 한 장을 가지고 올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현재 각 이게 요거는 다음 장 보시면은 이런 그림들입니다. 이게 왜 그게 중요하냐면은 열 처리를 하면서 가공하는 부분,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낱개로 올리는 어떤 장비의 모습이다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열 처리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산화 공정에서도 현재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후공정 과정에서 3D 이제 패키징 과정에서도 열 처리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이제 급속히 이제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고 또 이에 대한 어떤 장비, 어떤 신규 개발, 국산화들이 계속해서 최근에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매출에다가 이제 반도체 매출이 합산돼서 나와주기 때문에 성장력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좀 최근에 약간 고개를 좀 많이 든 모습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많이 드는 모습을
약간 보여주고 있고 뭐 이런 국산화 관련된 뭐 현재 성장성 뭐 이런 것 때문에 다시 한번 올려주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익이 높기 때문에 이익이 낮아지면은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위 동메달 종목으로 AP시스템 꼽아주셨습니다. 어닐링 강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차트상으로도 계속해서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격이 낮아지면 다시 한번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2위 은메달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예, 넥스틴입니다. 네, 2위는 넥스틴입니다. 방금 언급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광학 검사 장비를 좀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수율 개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이 좀 꽤나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모멘텀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예.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계속해서 회로가 미세화될수록 미세한 결함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떤 수율에 치명적인 어떤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패턴 결합 시험에서 회로 패턴이 틀리다 했을 때 그거를 빨리 이제 찾아내서 다시 재수정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전공정 불량 원인의 40%가 패턴 결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는 방식이 있는데 패턴 회로 결함을 찾아내는 방식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브라이트 방식, 다크 방식, 매크로 방식이 있는데 이 업체는 현재 다크 방식 이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보통 극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방법이 이제 브라이트 방식이고 심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제 다크 방식인데 보통 브라이트 방식은 반사광 형태로 좀 해서 이걸 현재 패턴을 읽어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크 방식은 산란광 형태로 해서 일반 자외선을 가지고 하는 모습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 업체는 현재 다크 필드 방식을 가지고 개발을 했고 국산에 또 성공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고 다른 방식도 실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현재 자외선 가지고 하는 어떤 광학 패턴 외에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하는 방식, 그다음에 원자 현미경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는데 세 개의 또 시장 다 같이 발전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넥스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성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뭐 다음 장 부분들은 현재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극자외선 방식, 뭐 자외선 방식하고 현재 방식이 브라이트 방식, 다크 방식이 달라도 현재 이걸 혼용해서 쓰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둘 다 매출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기 때문에 넥스틴이 바로 전공정 미세화의 최대 수혜주로 또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요인인데 패턴 결함 검사는 간단합니다. 화면상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화면을 분할해서 틀리는 부분을 찾아내는데 기존 회로하고 틀리는 부분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걸 찾아내는 그런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패턴 검사는 각 공정마다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넥스틴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고점에서 현재 92,000원에서 한번 반토막이 났다가 다시 한번 서서히 약간 올라와주고 있고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와주고 있죠. 늘림목 다음에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N자형 모형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넥스틴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있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첨가한다면은 중국의 현재 미국의 장비 규제가 되는데 넥스틴이 바로 그 대안으로서 우리나라의 어떤 넥스틴 장비 업체의 공동 발주, 중국 현지 공장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2위 은메달 종목으로 넥스틴 살펴봤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핵심은 수율에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일하게 전공정 과정에 있어서 광학 검사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기업입니다. 국산화에도 성공을 한 기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장중 흐름 좀 체크해 보시다가 매수 타이밍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 함께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더 많은 정보들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위 금메달 종목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수요일이기 때문에 종목명은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만 왜 이 종목이 금메달로 꼽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자, 이 종목을 좀 하는 부분들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넥스트라는 종목하고 이 종목이 사실 미샤의 수혜주지만은 HBM의 오리지널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반도체 말고 HBM만 원한다 하지만은 반도체 중에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웨이퍼를 이제 측정하는 장비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화면에 이제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이제 수직으로 이제 증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노광 공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그때마다 회로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새롭게 이거를 현재 회로를 만드는데 오버레이라는 것은 말대로 그 위에다가 다시 한번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로가 약간 뒤틀려지게 되면은 수율에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중착하는 것에 좌우, 어떤 정렬, 수직 이렇게 수평 정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자, 이 부분들은 계측 장비의 원천 기술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으면서 장비를 발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독보적 기술력을 확보를 했다 하는 것이 좀 해당이 좀 됩니다. 두 번째 부분들은 어떻게 이걸 오버레이를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현재 수평, 좌우, 어떤 X축, Y축의 어떤 측정 방식,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측정 방식을 통해서 수직으로 약간 올려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회로가 약간 뒤틀려지게 인쇄가 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일단 있다. 이게 가장 미세화에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미세화 되지 않으면 약간씩 틀어져도 크게 문제가 없지만은 아주 원자 단위로 미세화되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오차만 있어도 불량품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장비가 필요해 보인다. 수직 증착하는데 필요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잘못 비틀어지게 되면은 굉장히 현재 오류가 많이 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버레이의 측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은 현재 KLA라는 어떤 경쟁의 업체가 있는데, 경쟁의 업체 대비 기술력도 많이 앞서 있고 장비 개발도 활발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세 공정형 웨이퍼 측정 장비에 대해서 기술력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서 또 하나의 좀 하는 그 신규로 이제 진출한 부분이 방막 어떤 그 계측 장비, 다시 말해서 미세 회로를 일단 만들었으면 이 두께를 재는 장치를 만드는 것들이 성공했습니다. 성공을 좀 한 부분이 좀 해당이 되는데, 현재 이 어떤 레이저를 쏴서 현재 이 두께를 만드는 장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거는 많은 어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후공정 패키징 부분에서도 현재 포함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직 증착은 3D 현재 후공정 과정에서 또 HBM을 쌓는데도 필요해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이 종목에 대한 부분들은 아래 노란톡에 와서 종목명을 공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반도체는 기둥처럼 계속 오버레이에서 쌓아가야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과 장비에 좀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금메달로 꼽아주셨다고 합니다. 종목명은 오늘 공개되지 않지만 노란톡방에서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1357 입력하시면 들어오셔서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포커스 이온 주입과 금속 배선 공정 살펴봤습니다. 전기가 잘 흐를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 그리고 구리 증착을 통해서 회로를 그리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조선, 로봇 쪽으로 시세가 나는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순환매 장세에 대비한 전략 세워보시고요. 오늘장 베스트 종목 덕성 꼽아주셨습니다. 추가로 선암과 파워로직스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체크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